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물건을 살 때 여러분만의 구입 기준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가격부터 봅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세상 짠돌이인 제 지갑을 열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때론 가격보다 중요한 그것, 바로 가치입니다. 여기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대체에 불가능한 매력으로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찬 남자, 그 은밀한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예로부터 저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귀족 계층에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비를 피하는 행동이 남자답지 못하다며 여성들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그뿐인가요?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집안 한쪽 구석에 놓인 짐짝 취급을 받는 서러움을 겪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를 간절하게 원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멋쟁이 신사가 있으니까요. 7년 동안 제가 불편해 보이는 곳을 찾아 바꿔주고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해준 주인입니다. 바다 건너 먼 곳에서 온 값비싼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취향대로 만들어주니 이제는 낯선 주인들도 저를 귀하게 다뤄주는데요. 천덕꾸러기 우산에서 프리미엄 우산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준 주인님. 우산의 품격을 입힌 멋쟁이 신사를 만나보시죠.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맥스 대표 김민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에드워드 맥스는 양말과 우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국내 브랜드고요. 2011년도부터 창업을 시작해서 지금 한 6년 정도 된 국내 하우스 브랜드입니다. 저는 창업을 하기 전에 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다 일을 오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면 뭐 같이 일하는 직장 선배님들이 너무 눈치를 줘서 스트레스에 그만둔다거나, 항상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일을 좀 너무 빨리 그만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제가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저한테는 패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너무 좋아했었고요. 또 패션은 항상 제가 관심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런 분야라면 내가 창업을 해서 정말 오랫동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선정할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어떤 건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그 속을 들여다보고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강연 주제는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속을 들여다봐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노하우는 남들이 하지 않는 아이템, 그 속을 들여다봐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미팅이니만큼 좋은 신발도 신고, 또 제가 제일 아끼는 제 몸에 딱 맞춤 정장도 입고 중요한 미팅을 나가려고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일기예보에 오늘 어쩌면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을 꼭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발장에서 우산을 딱 꺼내서 나가려고 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잘 갖춰 입고 우산을 딱 들었는데, 우산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조금 저렴한 비닐 우산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우산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우산들은 국내에선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선 없어서 더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는 되게 고급스러운 우산을 판매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제품을 사려고 봤는데 가격이 이게 너무 비싼 거였습니다. 한 30만 원? 우산 하나를 30만 원씩 주고 산다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금액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다. 내가 이거를 한번 중간에 가격대 우산을 한번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자.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고급스러운 우산을 만들어서 좀 판매를 할 건데 금액은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면 다들 누가 우산을 6만 원, 7만 원씩 주고 사냐. 내 차 트렁크에 우산 되게 많은데 하나 줄까?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조언도 해줬습니다. 민태야, 남들이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 맞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했지만 안 돼서 다 실패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시도조차 안 한 건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프리미엄 우산에는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영역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프리미엄 우산을 처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업을 하기 전에 뭐 아예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는 꼭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정말 남들이 안 하는 아이템 그 좀 속을 좀 들여다 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노하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문제를 들여다 봐라입니다. 5년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우산을 처음 만들게 된 시기였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에 양말 사업을 해서 돈을 조금 벌고 그 다음에 청년 창업 대출을 통해서 대출받은 금액하고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제 우산을 만들러 중국에 갔습니다. 왜 중국에 갔냐면 국내에는 우산 공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의 99%가 중국에서 우산을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에 가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서 우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제가 정말 가까운 제 지인들 다 불러가지고 자그마한 식당에서 품평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싼 30만 원짜리 우산하고 제가 만든 우산하고 두 개를 보여주면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거 같냐, 어떤 거 같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들 생각보다 괜찮은데? 잘 만들었는데? 이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은 금액을 좀 더 받아도 될 것 같아. 6만 원이 아니라 한 10만 원 받아도 살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느끼기에도 잠시 갑자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산이 좀 잘 안 펼쳐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펴봤는데 정말 우산이 안 펼쳐지는 거예요. 잘 안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으면 아마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산이라는 게 판매를 하려면 일단 펼쳐져야 무슨 비를 막는데 우산 자체가 안 펼쳐지면 판매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제가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셔서 병원을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돈을 안 벌면 가장으로서 수입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포기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 잘 펼쳐지지도 않는 우산을 들고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동대문이나 뭐 청계천, 퇴계로 이런 데 방산시장이라고 있거든요. 매일 가서 이제 우산을 막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수입을 했는데 우산이 안 펼쳐진다. 근데 이거 나 안 된다. 이거 나 진짜 너무 절박하다.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보시더니 이게 우산 이렇게 펼쳐보시면 안쪽에 그 고무 마킹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혹시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우산이 잘 펼쳐지고 또 닫혀지는 건데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3일, 4일 계속 발품을 팔아서 결국 고무 마킹을 찾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또 고무 마킹을 끼워서 판매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4천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뭐 4억짜리, 뭐 40억짜리 사업이었으면 그때도 그냥 뭐 인생 경험했다 하고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 번째 주제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땐 최악의 상황을 들여다봐라입니다. 창업을 하고 대표라는 어떤 직책에 가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음 아이템은 어떤 걸 할지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컬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디자인은 어떻게 할지, 심지어 만약에 사람을 채용을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뽑아야 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뽑아야 될지 그때 한 번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2.5 버전의 우산보다
3.0 버전의 우산이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할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급 우산들은 일반적인 그 폴리 같은 바스락거리는 원단이 아니고 이 넥타이 실크 같이 되게 부드러운 원단을 사용해서 우산을 만들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이거다. 이걸로 한번 원단을 바꿔서 만들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 우산 브랜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원단을 선택을 하고 원단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급 우산을 보여주면서 좀 비슷한 원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수 코팅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샘플로 테스트를 맡기고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에 이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공장 사장님한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다 됐다고 해서 이제 컨펌을 하러 중국에 갔는데 물이 샜을까요? 안 샜을까요? 샜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물이 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실 거기서 테스트하는 방수력 테스트는 엄청 센 수압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비해서는 새진 않아요. 근데도 어쨌든 저는 그 혹시라도 모르는 그 불안함 때문에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천을 하나 더 댈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져올 건지 그렇게 이중으로 천을 더 떼면 일단 비용이 2배로 올라가고요. 시간도 일단 못 맞춥니다. 납기를. 그리고 공장에서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또 자꾸 뭔가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직원들은 그냥 갖고 오세요. 근데 저는 고민하다가 안 돼. 이거는 일단은 보수적인 선택을 해야겠다 해서 더블 레이어, 그러니까 이중으로 다시 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직원들이 한참 동안 저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대표님은 너무 어쩔 때면 답답하다, 보수적인 것 같다 하는데 일단 제가 그냥 그거를 말 듣고 무시를 하고 올해 이제 우산을 또 판매를 했었는데 올해 비 엄청 많이 온 거 아시죠? 얼마 전에 막 비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시간당 그렇게 몇백 밀리 비가 왔을 때 만약에 제가 그때 그냥 남들처럼 안일하게 그냥 뭐 이 정도면 잘했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만약에 안위적으로 그 판단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니까 그때마다 최악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정말 보수적인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내 자신에게 창피한 물건은 만들지 말자.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제품을 만들다 보면 시간이나 돈에 있어서 되게 많이 좀 유혹을 받게 돼요. 근데 전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경쟁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이 제품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왜냐면 경쟁 업체는 딱 보면 알거든요. 제품의 품질이나 퀄리티를.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대충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제품을 만들 때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에드워드 맥스 제품은 정말 경쟁 업체가 보더라도 정말 잘 만들었네. 이 정도면 진짜 괜찮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도 창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이룰 때 꼭 최선을 다해서 그 창업이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방법. 남들이 하지 않는 아이템의 속을 들여다봐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문제를 고민하라.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패션을 또 워낙 또 사랑하시는 대표님이시라 또 이제 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헤어스타일도 웬만한 소가 핥아도 이 정도 가르마나 유지가 안 되는데 원래 이게 보통 패션에 아무리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창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 혹시 전공을 패션 쪽으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전공은 패션을 하지 않았고요. 네네. 전혀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패션을 하기 전에 셔츠하우스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요. 일반 세일즈를 알려주는 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실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건 세일즈가 아니고 그 옷이 전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본사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본사에 들어가서 이제 옷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원단을 끊는 것부터
옷이 만들어진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 배웠고요. 네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창업을 하기 전에 꼭 관련 업종에서 한번 좀 일을 해보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제 주변에서도 네네. 그냥 좀 약간 얕게 예. 학원 좀 몇 개월 다니고 예. 그냥 바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최소한 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뭐 성수기 때는 어떻게 하는지 네. 또 비수기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한번 꼭 그 관련된 일을 꼭 한번 경험해보라고 네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판매를 네. 4천만 원 정도를 또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그걸 다 판매를 하셨는지가 네.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어떤 마케팅을 하셨는지,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그 남들하고 좀 차별화된 점을 말씀드리면 네. 우산을 예를 들자면 저희는 만들어져 있는 기성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오더메이드 서비스라는 걸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옷을 맞춰서 입는 것처럼 원단이 한 6가지가 있었고요. 네. 핸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그 조합의 수가 18가지가 나오거든요. 오. 그러면 고객님들이 원하는 원단과 예. 원하는 핸들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조립을 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어떤 오더메이드 서비스를 두고 차별화를 해서 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차별화가 또 나에게 또 있고 네네. 사실 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케팅은 또 쉽지가 않았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방송인데 거짓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마케팅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엉뚱한데 좀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검색어 마케팅이라든지 아마 예. 대부분이 다 그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예. 그거보다도 SNS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기본이죠. 그러니까 뭐 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블로그 이런 네. 걸 통해서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눈에 익게 되면 예. 점점 이제 입소문을 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확 크진 않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음. 그런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프리미엄 우산이라고 하면 사실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그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네.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는 제품을 생산할 때 에이전시나 프로모션을 끼지 않고 생산합니다. 그게 프로모션이 뭐냐면 보통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이제 제품을 제가 일일이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핸들링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런 네. 업체를 프로모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업체에 프로모션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업체를 아예 끼지 않고 네. 제가 좀 힘들더라도 예. 다 돌아다니면서 예. 발품 팔아서 공장하고 직접 연결해서 네네. 공장하고 만들고 이러다 보면 하나씩 점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백화점, 대형 백화점에 다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클로딩이라고 해서 예. 새 의류 라인을 또 런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옷도 이제는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제가 그렇게 꿈에 소원하던 네. 저희 에드워드맥스 단독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사동 가로수길에 예. 저희 단독 매장이 있고 예. 거기서 이런 의류나 양말이나 우산을 다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꽤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백화점에도 입점이 돼 있고. 네네 맞습니다. 백화점에 입점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좀 펼쳐야 될까요? 이것도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솔직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백화점에 입점하는 게 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사업 초기에는 양말이나 우산을 만들고서 백화점 MD한테 다 연락을 하고 메일을 보내고 실제로 길거리 로드샵에 있는데도 다 들어가서 영업을 했었습니다. 예. 우리 제품 좋으니까 좀 싸니까 팔아달라고 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예. 자기네들은 양말이나 우산이 아직 필요하지 않은데 영업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이게 아니다 싶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을 바꾸고 SNS나 뭐 페이스북이나 마케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 입소문에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는 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백화점 모든 점들이 제가 먼저 영업을 해서 들어간 곳이 한 군데도 없고요. 다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MD에서.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대표님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였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터닝 포인트는 네. 우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양말 브랜드는 너무 많이 있고요. 예. 양말 브랜드는 하루에도 여러 업체가 생기고 없어지고 왜냐하면 예. 양말이 좀 접근하기 쉽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업할 때 양말이나 아이템을 선택하는데 예. 우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우산 공장 없기 때문에 예.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우산의 어떤 시점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프리미엄급으로 제품을 생산하면 소비자들의 폭이 한정적일 텐데 시장 확대를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좀 한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을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만드는 우산이 네. 고급스러운 우산이나 뭔가 클래식한 디자인 그리고 뭐 옛날 방식 수동 우산의 방식을 지금은 생산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좀 더 대중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저처럼 뭐 옷을 좋아하고 뭐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정말 사고 싶은 어떤 좋은 디자인 이런 네네. 디자인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에 좀 중점을 두시는 맞습니다. 거죠.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우산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우산이란 네. 보호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막. 우산 네. 원래 보호막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산이 보통 비 올 때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우산은 아직까지 국내에는 브랜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조금이지만 매년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울 때 가장 든든하게 보호막,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런웨이는요. 에드워드 맥스는 남성 토탈 브랜드로 키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제 우산하고 양말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는 의류 라인도 있고 뭐 맞춤 셔츠도 있고 또 뭐 신발, 뭐 언더웨어까지 해서 네. 누구나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남성 전문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게 제 목표이자 꿈입니다. 예. 네. 앞으로도 정말 품격 있는 브랜드로서 네. 세계의 명성을 떨칠 그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의 고난이 있기에 내일의 성공이 더욱 특별하지 않을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돌아보지 못했는데 강연을 준비하면서 좋은 추억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창업을 하고 대표라는 직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보수적인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생길지도 안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 1%의 최악의 상황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시면 적어도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겨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시간,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세요.